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 4부가 왔네요.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너무 끌어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할 얘기들이 많는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그런 조언을 들었고, 저는 이제 제 길을 가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죠. 어쨌든 뭐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오니까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어서 이제 오빠가 막 빨리 이렇게 나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막 그 행동대장에 겁을 준다고 막 빨리 안 나와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뭔가 영화처럼 그런, 그 친구가 태권도를 하는데 영화 같은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 뭔가 동영상 뭔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그냥 듣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모 영상 찍어야 하면서 본인이 막 이렇게 해서 막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싸움을 도전하는 그런 행동을 딱 하는 것을 동영상을 촬영했죠. 그 모습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이게 하얀색 후드티를 입고 청바지를 딱 입고 막 달려가서 이렇게 개구지게 막 이렇게 겁주는 듯이 했던 그 동영상인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저랑 햄버거를 같이 먹었던 친구도 자기도 하겠다면서 영상 찍어주세요 하길래 딱 찍었더니 그 친구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달려오는 그런 영상을 찍었죠. 참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데 모자이크 처리를 할 기술이 없네 하면서 올리고 있지 않고 지금 소장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 친구들이 지서 좋아하는 친구 행동대장이랑 그리고 햄버거 먹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좀 한 자리에 있기가 좀 서먹서먹했어요. 그런데 이제 햄버거를 먹었던 친구가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이제는 좀 사무실에 놀러 갈 수 있겠다 이렇게 그 친구들이 있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은 좀 이렇게 모여 있었고 이제 이모가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뭐하고 놀래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더라고요. 행동대장이 교문에서 있다가 이제 저희 친구랑 제가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보고 본인도 따라 들어왔겠죠? 따라 들어와서 이제 복도에서 이제 저에게 막 아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왔을 때 저에게 이렇게 화락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너 저번 주에 못 봤는데 그 교회에서 놀이동산 갔다가 그 이후로는 못 봤는데 네가 이렇게 달려와서 안기는 거 보니 참 옛날 생각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안기는 게 이제 점점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도 본인도 막 안고 싶다 안았는데 이제 행동대장이랑 같이 문구사에 있었던 그 친구는 그 정도까지의 그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친구를 다 안아줬는데 이 친구만 그냥 뻘쭘하게 낀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좀 쓰다듬어 줬어요. 섭섭하지 않도록. 어쨌든 그렇게 교제를 했고,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랑 이렇게 겨우겨우 저희 아이가 고분고분 따라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막 현관에서 잘 가라 하면서 오빠 지켜보고 있다고 막 그렇게 음장을 줬었고, 괜찮다 잘 갈 거야 했는데 그 운동장에 내려오는 계단에서 아이가 더 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막 신발도 벗고. 그래서 아이랑 막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좀 어린 친구, 굉장히 어린 친구 있는데 그때 당시 1학년이었나요? 2학년? 그 친구가 약간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친구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사를 하고 복음을 전했나요? 그랬더니 막
막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사를 해도 막 딴 데 보고 있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 상황에서 저희 아들이랑 막 실랑이 하고 막 끌어당기려 하고 막 그러고 있었을 때 이렇게 보더니 그냥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머뭇 기다리다가 저를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했죠. 안녕 하면서.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뭐 자기 갈 길을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저번에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불편해해서 다가오지 않더니, 인사도 받아주지 않더니 이 뒤늦게 마음이 열렸나 싶어서 그 친구를 유심히 보니까 저를 계속 유심히 보면서 겨우겨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도 또 이렇게 안녕 이렇게 인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녕 하면서 인사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이가 너무 나오려고 하지 않아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참을 대로 참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3시쯤에 일을 가려고 이제 거짓 뭐 버스를 타려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짓 뭐 한 10분? 10분 정도? 10분 정도 전에까지 아이가 출발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진짜 할머니를 불러서 나오라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운동장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안 기다리면 너 놔두고 갈 거야 하면서 그랬었었나요. 뭐 어쨌든 또 협박을 하게 됐습니다. 협박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귀를 잡아 당긴다 했었었나요. 좀 못된 엄마처럼 귀 잡아 당길 거야 하니까 무서워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10분 정도 남겨두고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교문으로 갔는데, 그때 또 그 6학년 중에서 이제 저랑 교제하고 있는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이모 이러면서 막 손 다쳤다고 막 또 손에 기부스해서 막 손 어떻게 다쳤는지 다 일일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 놀아야 되는데 언제 놀래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모랑 놀려고 했는데 이모 놀려고 할 때마다 이모가 없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똑같아. 내 너랑 놀라 할 때마다 네가 없어서 하면서 막 그렇게 좀 얘기를 나누었고, 다음에 보면은 꼭 놀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엔 저희 아이가 길을 가다가 푹 주저앉아 버려서 제가 이렇게 끌어도 지금 지각할 것 같은데, 무조건 지각하면 안 되는데 엄마 직장 네가 이러면 되겠나 하면서 정말 길을 잡아 당기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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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게 눈앞이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이를 움직여서 지각 안 하게끔, 내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각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각을 안 하게끔 뭐 버스가 빨리 온다든지 뭐 그 저희 학생이 늦게 온다든지 해서 뭐 상을 만들어 주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악착같이 그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을 제가 못 견뎠죠. 그래서 아이 길을 한번 잡아당겼습니다. 그런 또 아이의 노여움을 줬었고, 할머니까지 이제 와야 되겠다고 호출을 해서 할머니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막 아이를 그때 좀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막 늦어서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집으로 향해서 결국엔 지각을 하지 않았는데, 네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지 네가 말을 듣겠나 할 또 그 예습성이 또 나오게 되었죠. 아까
아까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어머니 요새 좀 안 하던 행동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가게 와봐라고, 뭐 가게 와서 좀 시간 보내라고 해도 절대 너희 가게는 이상하게 안 가진다 하면서, 너무 멀다 하면서, 그렇게 가까운데도 멀다, 이상하게 다리가 안 걸린다 하면서 그렇게 막 거부를 하시더니, 제가 수요일에 영상 찍는 것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의 초대 손님이군요 하면서 그렇게 아까 전에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하다 갑자기 어머니 오셨죠. 어머니께서 크게 별 말씀을 하려고 오신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감동이 가서 딸이 하는 사무실에, 기도실에 오는데 뭐 이렇게 간식을 챙겨 오셨더라고요. 마트 가셔서. 그래서 간식을 나누고,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세탁기를 주문했다고 했어요. 저희 기계를 팔고 세탁기 오늘 왔다 하면서 구경해봐라 하면서 하니까 어머니께서 아담한 세탁기도 구경하시고, 저기 있는 그 싱크대도 구경하시고, 이제 미용 기계가 다 나간 이런 모습도 보시고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기계를 팔았는데 어느 정도 제가 예산한 그 금액이 나왔는데, 뭐 이거 저거 사다 보니까 막 돈이 쑥쑥쑥쑥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큰 돈 같은데 또 뭐 내가 계획을 했던 것보다도 돈을 쓰다 보면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돈이 참 빨리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하려는 계획도 끝까지 못 이루면서 이제 돈이 소멸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세탁기도 뭐 더 비싼 것도, 더 좋은 브랜드도 있지만 다 치우고 저 사이즈에 들어간, 공간에 들어갈 만한 거, 아담한 거 사야 되겠다. 좀 저렴한 걸로 봤었죠. 저도 좋은 브랜드 하고 싶었지만 지금 돈 상황으로는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저렴한 걸로 봤었고, 어머니께서 그것을 또 아셨어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금액을 아시고 어머니께서 세탁기 값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요새 얼굴도 안 좋은데 하면서. 그래서 엄마 안 받아도 된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다 하면서 안 받아도 된다, 내 지금 풍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하면서, 사무실 좋게 꾸미는데 엄마가 해준 것도 없고 이거는 꼭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하면서, 엄마 혹시 돈 필요하면은 엄마 말해줘. 제가 간판도 떼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간판이 이제 미용실 간판이고, 또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옛날 미용실 그 분도 만났는데, 손님도 만났는데 아직도 안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미용실. 그래서 아직까지 미용의 분위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지금 자꾸 이제 뭐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간판 때문이구나. 간판을 떼지 않아서 그 손님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뭐 가게를 내놓은 상황인 줄 아시고 물어보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간판을 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가 딱 떨어지는 예산에서 플러스로 더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과연 간판을 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간판 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좀 이렇게 여기서 직장에 갈 준비를 하면서 뭐 점심 먹으면서 또 CCM 틀어 놓으면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상상을 했죠. 간판을 떼면 벽을 이렇게 페인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의미쉼터라고 이렇게 뭐 로고 같은 거를 해놨었어요. 그 로고로 작은 간판 하나 달고 싶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장애우 융화 모임이라고 적고 싶다. 저희 아들에게는 부끄럽죠. 그런데 제가 가진 비전이 저희 교회에, 대형 교회에 이제 장애인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예배를 진행하자는 건데,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상상일 수도 있으니까 꿈은 가지지만은 뭔가 이렇게 계획을 기획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못 이루니까, 저는 이 장소를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이 교회 타이틀을 장애인 융화 모임, 장애인을 우선으로 세우자라는 생각에 그런 간판, 조그만한 간판 하나 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런 마음이, 감동이 와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계속 달고 있으면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뭐 친구, 뭐 하나님이 주신 인연으로서 이렇게 공부방을 운영해 나가면서 그 간판을 볼 건데, 아이는 얼마나 부끄럽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과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친척, 친구 다 부인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하려면 부인을 하는 건 굉장히 좀 슬픈 일이지만, 내가 하려고 했던 비전, 교회에 하려고 했던 비전은 내가 이룰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못 이루더라도 누군가는 이루어줬으면 하는 그런 감동을 좀 받게 되어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오셨을 때 참 어머니가 세탁기를 보시고 뿌듯해 하셨고, 어머니가 또 이걸 봤어요. 일요일날 장애우 예배하는 그 표지판을 보셔서 장애우 예배도 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엄마 나 간판 떼고 저기 의미심터라고 간판 작은 거 달고 그 밑에다 장애우 융화 모임이라고 그 간판 하나 달고 싶은데 모르겠어 하면서 돈이 어머니가 주셨지만 그게 다 할 수 있는 돈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거를 교회에다가 내가 그런 장애인 부서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는 좀 오반 것 같고, 여기라도 이루고 싶다, 뭐 이런 비전을 어머니께 또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저기 또 마음편지라는 그 기도의 집 시간에 그렇게 엄마 내가 이렇게 불을 좀 꺼놓고 저걸 저렇게 좀 놔둔다, 뭔가 마음을 좀 읽어줬으면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이거 교회에다가 작년에 하고 싶었는데 건의를 안 들어주시더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다 하면서 뭐 그런 거를 엄마한테 많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해줬죠. 성경책도 이거 있잖아 하면서 어린 친구가 하나 갖고 싶어 해서 내가 이름을 적어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본인 것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고, 다른 친구에게 내가 산 성경책을 그 친구가 이름 대신해서 적어줘도 돼요 해서 제가 그래 이제 네가 주는 거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이름을 적어서 친구에게 성경책을 주더라. 그 성경책으로서 정말 제가 뭐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는데도 다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다 하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드렸죠. 어머니는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엄마가 있어서 방해되는 건 아니냐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아니다 엄마, 하나님은 내가 계획을 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엄마가 온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이다 하면서 그렇게 엄마한테 좀 편안히 있으라고 했고, 어머니께 밥을 같이 먹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밥을 드시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배불러서. 그래서 나는 밥을 먹어야 돼서 엄마 나는 밥을 먹을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뭔가 요리를 하는 모습 어머니에게 좀 뿌듯하게 보여드렸죠. 우리 딸 많이 부지런해졌네. 엄마 네 안 부지런한 거 알지? 하나님이 다 훈련시켜 주셨다 하면서 이제 좀 사람 만들어 주신 것 같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머니에게 좀 요리하는 재롱을 좀 드렸죠. 우리 딸 부지런하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비빔밥을 먹는 영상을 찍었죠. 어머니는 그때 딱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셨어요. 눕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판을 좀 깔아드리고 누울 수 있게 따뜻한 이불도 덮어드리고, 어머니께서 잠깐 잠이 드셔서 제가 잠깐 이렇게 점심을 먹는 영상을 찍었죠. 아, 다행이다. 점심 영상 먹는 영상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춰 주셔서 찍게 해주셨구나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고 다 찍으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한번 오전 중에 저를 부르셔서 조퇴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 세탁기 시키 그 분이 오시니까 이제 전화가 오셔갖고 안 와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아이가 오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좀 여유 있는 시간에 어떤 시간을 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이제 하교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놔서 그 시간에 맞춰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엄마한테 이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엄마 좀 잤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머니랑 저랑은 헤어졌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갔죠. 왜냐면은 그 거리가 멉니다. 여기 가게에서 학교까지 갔다가 아이를 데리고 또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갔었고, 현관에서 이제 선생님께 그 문자를 드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옆에서 6학년들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장구를 가지고 이번에 예술제 한다고 장구 연습을 하고 이제 맞춰서 장구를 가지고 이제 간다고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6학년 친구들 복음 많이 전했는데 저를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부러 보지 않았죠. 일부러 보지 않았는데 막 장구를 치는데 날 좀 보수하면서 장구를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안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자꾸 소리로 저를 자극시키네 하면서 너무 세게 장구를 치니까 못 이기는 제가 한 봤죠? 봤는데 그때 이제 저를 딱 보고 이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 어저께 제가 이제 문구사 쪽에서 저를 이모라고 불러줬던 6학년 그 친구, 팔 다쳤다 했던 친구가 장구를 들고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하면서 저 손에서 열나요 하면서 막 손이 뜨겁다고 막 그 다친 손 말고 안 다친 손으로 이렇게 치는데 손이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장구 재밌어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이모는 오늘 또 아들 조퇴시킨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오늘 수고했어 하면서 그렇게 또 인사를 건넸죠. 그랬더니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친구들이 몇 있더라고요. 한 명은 복음을 전해서 저에게 고개를 돌린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고개는 돌리지 않지만 크게 진전이 없는 그 친구 2명이 있어서 제가 진전이 없는 친구에게 아이고 예쁜 이 친구 있었네 하면서 제가 인사를 했는데, 이제 저를 외면했던 친구에게도 한 번 더 인사해줬습니다. 이름 불러주면서 인사를 했었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저희 아이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남자분이신데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가기를 안녕하세요 하면서 되게 뭐 저희 아이가 이제 일반반 가서 수업 진행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소통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간을 거진 1층에서 도움반에서 하고 있으니 어머니 막 이렇게 어머니 요즘에 힘드시죠 하면서 그래도 소식은 알고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하면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되게 제가 친구처럼 이렇게 소통을 했어요. 잠깐이지만 봐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면서 선생님 잘 지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상황에 맞지 않은 멘트인데 차라리 아니에요 선생님 수고 많으시죠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잘 지내세요 하면서 막 이상하게도 말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선생님께서 굉장히 환하게 저를 맞아 주셨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죠. 저랑 소통했던 학부모님을 또 만났는데 이번에는 저희 아이가 귀가 닫혀서 그 학부모님이 자꾸 장난을 치려고 이제 했었는데도 아이가 귀담아 듣지를 않더라고요. 멍 때리는 사람처럼. 그래서 얘가 오늘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면서 다음에 또 얘기해요 하면서 그렇게 지나쳤었고 제가 횡단보도를 지나서 이제 문구사를 딱 지나칠 때 문구사 할머니가 요즘에 많이 안전해졌어 하면서 막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요즘에 힘든 거 많아요 하면서 이렇게 딱 지나쳤었는데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또 이웃 할머니가 있어요. 그 문방구 할머니는 친한 그 이웃 할머니가 저희 아들 뭐 간식도 사주고 하셨는데 아이고 학생 가면서 또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얼굴도 좋고 가면서 막 인사를 해주시는데 뭐 어디 학교 배정됐다 이렇게 중학교 배정됐다니까 그래 하면서 너 할머니 보러 와야 돼 하면서 그렇게 또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많이 착해졌어 하면서 이제 집에 잘 가 하면서 이제 돌아서는데 착해졌어까지 하고 인사를 받았는데 아이가 그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아이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이가 갑자기 발로 그 문방구 쪽에 그 문방구 할머니가 저에게 인사를 했잖아요. 그 문방구 할머니 쪽에 그 샤시가 있어요. 샤시를 막 발로 이렇게 차는데 하지 말라고 제가 했는데 막 발로 차길래 또 그때 요 뒤쪽에 그 의자를 갖다 놓고 할아버지 세 분이서 아마도 뭐 학교에 그런 안전도우미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근처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할아버지 세 분이 딱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막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데 그래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막 할머니도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렇게 보러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니까 제가 막 죄송합니다 하니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겨우 아이를 말리고 아이를 이제 여기 뒤돌아서 가는데 할아버지가 누나야인지 하면서 저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엄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놀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발 차는 것도 뭐 세상적으로는 얘가 그냥 문제 아동이고 지금 다른 집에 이제 해를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막 타이르고 막 그렇게 아이를 훈계해야 되고 그런 걸로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저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이 뒤에 또 할아버지들이 웅성웅성거렸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런 상황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하면서 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딱 돌았는데 그냥 전하기는 힘들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누나 동생 그거 끌고 가는 데리고 가는 거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길래 제가 엄마라고 하니까 막 엄마라고 막 놀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틈을 타서 할아버지께서도 예수님 믿고 처음 갑시다. 좀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가니까 바로 눈치를 채신 중간 할아버지가 탁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저 말고 다른 곳으로. 할아버지 베스 저에게 막 누나냐고 물어봤던 그 할아버지는 굉장히 예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아, 복음을 분명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한 분은 보이지 않았었는데 중간 분이랑 가쪽에 있는 분이 반응을 하셨는데, 아,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이랑 받아들이시지 않는 분은, 아, 죄를 가지고 있냐, 내가 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과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갈리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뭐 이게 저의 뭐 그냥 잘못된 해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고, 음, 음,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지 의인은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으니, 아, 예수를 듣고 고개를 돌렸던 사람은, 아,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뭐 제가 함부로 말하긴 그렇지만, 아,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야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도로 쪽으로, 골목에서 도로 쪽으로 딱 나오니까 도로에 그래 비둘기들이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 타이밍이 진짜 이게 졸묘한데, 저는 영화 같은데, 나 이게 전부 다 드라마 같고 영화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영상에다가 참 일일이 세세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이건 좀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드라마, 영화를 이렇게 좀 아름다움을 이렇게 이 화면에다가 영상에다가 전할 방법이 없네요. 너무나 하나님은 너무나 세세하시고, 너무나 타이밍,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런 드라마적인 장면을 주시는데, 좀 인간의 한계를 좀 느끼게 됐죠. 너무 이것을 사람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고,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이제 집에 가서 맨날 할머니한테 저희 아들 조퇴할 때 할머니 미리 전화해서 라면 좀 그래 물 올려 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하면 할머니가 순종을 하곤 했었는데, 쉬는 날이니까 내가 아들에게 라면 끓여줘야 되겠다 하면서 아들이 또 라면을 먹는데 또 개걸스럽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 같았으면 막 몇 번은, 제가 제 입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몇 번이든지 아이를 훈계했다. 좋은 말로 훈계했고, 좋은 말로 뭐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했겠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도 그 마음을 참으라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참고, 아, 아이가 개걸스럽게 먹는 그 반경은 내가 침범할 반경이 아니구나. 아이의 그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막 라면이 막 회색 그 추리닝이 막 다 튀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같았으면 내가 몇 번이든 아이를 막 혼냈다 하면서, 그런데 안 혼내고 있으니까 막 몇 번이라도 참았어요. 참았는데 막 아이가 막 숟가락을 막 굉장히 막 전쟁, 뭐랄까,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휘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내가 참았는데 참다 보니까 내 머리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면서 화를 내야 할 사람이 화를 내지 않으니까 머리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 나 빨리 자리 떠야 되겠다면서 그렇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드렸고, 사무실에서 또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이모 하면서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수요일날 제가 오는 줄 아는데 월요일날도 같이 그 교제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그렇게 전화가 왔었고, 아, 이모, 저 우리 아이가 그 몇 시에 조퇴를 해버려갖고 이모가 학교 갔다가 와서 지금 가게에 있어 하면서 오늘 못 놀아 하니까, 그 친구가 전화를 끊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이모는
몇 살 때 우리 아이를 낳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친구의 어머니는 몇 살 때 저를 낳았어요 했고, 뭐 엄마가 아빠를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이렇게 얘기했고, 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를 좋아해서 나를 낳았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요? 어쨌든 뭐 캠퍼스 좀 이른 나이에 결혼하셔서 뭐 대학생 때 만나셨다 하셔서 뭐 캠퍼스 커플이었어 이런 얘기도 했었었나요? 그건 아니고 뭐 이런 상세한 얘기까지 제가 하게 됐네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모 이러길래 나는 이제 행동대장이 저를 부르는가 했더니 아까 전에 이제 그 만났던 그 장구를 들고 있던 그 6학년 교제했던 친구가 이모 오늘은 발가락을 다쳤어요 하면서 그래? 아이고. 또 원래는 그 방과후를 하는 날인데 손가락 그 다친 것 때문에 병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갈 때 발가락도 같이 봐달라 그래 하니까 발가락은 보건실에서 볼 거예요 하면서 지금 보건실 가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유 그렇냐 하면서 이모가 너랑 놀고 싶었는데 우리 다음에 보면은 우리 같이 놀자 하니까 어디서 놀아요? 우리 도서관 가서 놀자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어린 친구가 이모랑 놀고 싶은데 못 놀아서 네가 좀 대신해서 재밌게 놀아줘 하니까 네 그럴게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친구에게 야 내가 그 언니한테 너 재밌게 놀아달라고 얘기했는데 대답을 하더라.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밌게 놀고 너무 걱정하지 마. 이모랑은 나중에 놀 때 되면은 또 놀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예전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또 그런 날이 또 올 거야 하면서 그렇게 좀 위로를 해줬죠. 오늘도 4부까지 이렇게 왔네요. 지금 이제 4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오늘은 뭐 1시간짜리 있었고 1시간 안 된 게 두 부가 있었고 3부가 있었네. 이것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총 해서 3시간이 넘을라나? 잘 모르겠지만 오전부터 제가 정말 딱 예배드리고 한 9시 반쯤에 시작을 했는데 상황이 막 굉장히 맞지 않고 해서 겨우겨우 와서 이제 2시 좀 넘어서 또 영상을 시작했나요? 어머니한테는 좀 빨리 간다고 했는데 벌써 5시가 다 됐네요. 한 분만 제가 복음을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 크게 감동적인 일은 아닌데 그냥 제가 저희 사무실에 그 구멍이 있어요. 창문 같은 구멍이 있는데 그거를 창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로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는데 자꾸 2층에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좀 불편해서 롤 방범창을 좀 달고 싶어서 문의를 했죠. 했더니 첫 느낌이 그냥 전화 받았을 때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멀리 계시다 하셔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좀 전화 주시고 오시라고 해서 오셔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다가 어떻게 그 구멍을 창문으로 만드냐, 뭐 방범창을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막 고민을 했죠. 했는데 이제 제가 복음을 좀 전하게 됐죠. 그 타이밍에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뭐 크게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마침 저희 아이가 있었고, 아이가 좀 눈치가 없는 아이입니다. 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눈치가 없는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막 짜장면 끓여달라 해서 짜파게티 끓여주고 막 간식도 먹는다고 간식 과자를 쌀과자를 줬는데, 또 아저씨가 있는데 쌀과자를 안 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쌀과자를 하나 드렸어요. 그랬더니 덥석 받으시고 막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점심 좀 지나서 오셨는데 점심도 안 드셨나 싶기도 하고, 먼 지방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일단은 감사했죠.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이거 창문은 못 만들 것 같고 방범창 하려고 하니까 또 제가 결정을 못 내리니까 이거 그냥 뭐 이렇게 환풍기 달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환풍기가 제일 실용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환풍기를 달면 오히려 좀 보기가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환풍기 달고 뒤에 방범창을 달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렇게 롤 방범창은 금방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와, 기술이 좋다 할 정도로. 그런데 환풍기를 막 가격을 알아보겠다고, 내 종목이 아닌데 한번 해주겠다고 하셔서 밖에 나가셨고, 막 전화를 주셔서 환풍기 가격은 요 정도 합니다.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항풍기를 달고 뒤에 방범창을 달면 되겠다. 방범창이 뭐 집에 있지 싶은데 하면서 막 집에서 이렇게 쓰려고 하셨던 것을 뭐 어차피 방범창 하시니까 좀 해주실란가 싶어서 저는 좀 저렴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가격이 엄청 꽁충 뛰더라고요. 환풍기 가격은 요 정도인데 한 요 정도만 하면은 수고비랑 하면 안 되겠는데 이만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런 걸 해보지 않아서 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네 했는데, 아저씨께서 또 집에 있는 방범창을 가져오고 오시라고 했는데 창에 비해서 크기가 너무 큰 방범창이라서 달아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지금은 또 다른 그 작업하실 분이 있어서 가봐야 되겠다, 뭐 오늘 저녁에 늦게까지 있냐고 하시길래, 그때 딱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예배가 있고 또 뭐 영화 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몇 시까지는 있을 것 같으니까 천천히 오세요 했는데, 그러려다가 아저씨가 그 따로 이제 약속을 했던 그 분이랑 고객이랑 뭐 1시간 정도 여유가 더 생기게 됐나요? 그 분이 이제 시간을 늦추게 되었죠. 그래서 1시간 정도 더 생겨버려서 바로 이제 저녁까지 가지 않고 바로 그 시간에, 그 빈 시간에 다 만드셔서 정말 알맞은, 그 구멍에 알맞은 크기의 방범창을 또 화이트를 해주셨더라고요. 화이트로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꼼꼼하게 해주시고 가격은 좀 뭔가 더 준 것 같은데 서비스가 좋았고, 뭐 고장 날 일 있으면 연락을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저희 아이가 이렇게 저희 아이한테 다시 한번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는 뭐 눈치가 없어서 인사 같은 거 잘 못하는데, 그래도 아저씨가 끝까지 좀 여기 문에서 기다려줬어요. 아이한테 안녕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서 있으니까 아이가 그래도 딱 보고 인사를 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기분 좋게 가게 되셨고, 저도 몰랐는데 저 곳이 이게 환풍기를 달아야 되는 거구나를 제가 요리하면서 느꼈습니다. 요리할 때마다 막 여기 막 냄새가 꽉 막혀서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이제
롤 방범창 문을 해서 냄새를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그 창에다가 이제 환풍기를 다니까 문을 열어놓지 않아도 냄새가 금방 빠져나가고 쾌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저씨 참 나는 정말 걱정했는데 뭔가 재료에 비해서는 크게 뭔가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게 아저씨를 통해서 이렇게 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에 육안으로 봐서도 그렇게 환풍기가 나빠 보이지도 않고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저씨랑 꽤 그 좀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왔다 갔다 하시고 올 때마다 오셨어요 하면서 또 인사해드리고 막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교제가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요즘 계속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뭔가 들여놓을 때마다 아저씨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다행이죠. 어찌 보면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네요. 어쨌든 이 복음의 스토리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전하게 되었고 많은 시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주 일요일날 초청 새생명 초청 주일이라서 희한하게 또 2시에 또 옛날에 방송인이 오셔서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2시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어차피 10분 15분 하니까 어차피 그 전단지가 있는데 전단지를 여기다가 붙여놓고 나갈까? 저희 교회를 홍보하는 겸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소 예배 끝나고 바로 이제 교회로 가서 한번 간증 스토리를 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코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는 않은데 그냥 또 어렴풋이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할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